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있는 민찬호는 USC에서 공부했고 목사였습니다. LA에서 목회했던 목사입니다. 한인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뉴욕의 대표로,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은 파리 강화의 대표,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대표 파견이 시작이 되자 이제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 모금 운동을 확산시킵니다. 특별의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 미주 한인 사회에 이제 파급이 되죠. 지금은 우리가 한때 우리가 좀 독립운동사를 연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조금 그렇는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을 내고 이런 것들의 가치가 그렇게 존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오로지 몸으로, 대표가 나가서 몸으로 던지는 것만 이렇게 가치를 받았는데, 조금 약간 바뀌고는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의 그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서 나갈 때에 미주한인들은 십시일반 특별의원금의 모금 활동에 뛰어듭니다. 그 단기간에 그 호응의 그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 자료로 보여줄 텐데, 그리고 특별의원금은 나중에 이제 독립의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 외 21례 애국금, 인구세, 공채금 명목으로 독립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한회에서는 김헌식을 대표로 해서 뉴욕 소약 동맹회에 파견을 했고요. 이때 그 2차 뉴욕에서 열린 뉴욕 소약 동맹회 전단지이죠. 우리가 원래 뉴욕 동맹회 2차의 목표는 파리 강화회의에 약소민족 대표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 민족의 권익을, 그 민족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러나 준비 대회의 역할이었는데, 뉴욕 메갈핀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박용만이 큰 활동이 있었으면 많지는 않았는데 그 한 명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근데 2차 때는 3명이 갔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이민당국의 그 뭐라고 그러나 허가가 늦어서 미국 본토에 늦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뉴욕 소약국 동맹회에 참가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민찬호하고 정한경 참석했고, 이제 뉴욕의 그 김헌식이 참가했죠. 세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가했는데도 2차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크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대회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국제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대회가 1차 때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이제 김헌식은 이제 그 보면은 약소민족들 7개 민족 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될 였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차 뉴욕의 대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회에서도 그렇고 파리 강화회의를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였다.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선정과 외교 이런 데에 하더라도 실제로 본무대는 파리다 해서 크게 개의치도 않았죠. 그리고 한인 대표로 선정이 되었던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은 미국 정부와 이해를 통해서 세 차례 독립청원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18년 11월 달에는 세 사람의 이름으로, 2차 때는 미국 상원에게, 3차 때는 이승만, 정황경이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 세 번째 독립청원서가 그동안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위인 통치설입니다. 위인 통치. 국제연맹에 통해서 한국을 일단은 중립국화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중립국 시켜서 점차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도록 해서 완전한 독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교 전략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소문에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매국노 막 이렇게 막, 그때도 지금이나 뭘 조금 삐뜩하면 다 매국노가 되는데, 이때도 이 때문에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신채호, 김창수, 또 자기를 밀어주던 박용만, 뭐 아주 위임 통치설 가지고 이승만을 아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 사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이승만, 정황경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 국민의 내부에서 이미 검토를 끝냈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일본이 주장했던 자치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제외교 전략의 한 부분에서 일환으로 나온 거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파리 강의 한국 대표 파견은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정황경. 그러나 상해에서도 움직여졌죠. 18년 말에. 그래서 김규식을 한인 대표를 선정했고, 그리고 19년 2월 1일 날 상해를 떠나가지고 3월 13일 날 파리에 도착하면서 파리 강화회의 때 활동한 인물은 김규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스포에서도 윤회 고창이 한인 대표로 뽑았죠. 국내 유림들은 우리도 3.1운동 못 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3.1운동에 나서서 유림 대표로 김창숙을 뽑아서 독립청원서 만들어서 이제 파리 가려고 했는데 스톱을 했죠. 그래서 김창숙 있고. 근데 다 못 갔죠. 그래서 김규식 한 분만 딱 이렇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뉴욕 신안에 이제 18년 11월 중순에 만들어진 아주 신설된 아주 그런 단체가 독립청원 외교 활동을 펼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신안에는 특별회를 통해서 12개 항의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했죠. 우리가 왜 독립을 청원하게 되었는지 내용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회장 신성구, 서기 조병욱이 서명을 했죠. 해가지고 미국 상원 찾아갔죠. 거부당하고 미국 국무부 갔으니까 접수 거절. 그리고 할 수 없이 파리 강화회의 미국 대표단 단장인 국무장관 랜싱에게 청원서를 우송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참 이렇게 보면 좀 수모스럽죠. 뭐 아예 접수도 안 받고.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언론, 또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한국 독립 청원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이 독립청원 외교 활동의 보도는 12월 3일 바로 전날에 했거든요. 그 다음날 12월 4일자 연합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에게도 일어났고, 심지어 일미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일본인
신문이에요. 일본인 신문 일미보에서도 경금왕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지금 어느 때인데 독립운동하고 있냐 하는 그런 또 기사를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재미한인 사회가. 그다음 신한민보 주필했던 홍은 마른 하늘에 백력이 떨어졌다. 재미한인의 독립재창이 워싱턴 연합통신의 정보로부터 세계를 진동하는 도다 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독립운동의 내용들이 그동안 거의 없다가 언론 보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확산되고 그리고 일미보에까지 이렇게 재미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시간이었죠. 독립운동의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것이 미국 언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15일자죠. 18년 요로즈 조부 일본 내 일본 신문들, 오사카 아사히 신문,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본 내 발행되고 있던 자편 애드버타이저, 이거는 뭐 일본인 신문이 아니죠. 이거는 미국인 신문인데 영자신문,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한의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재미한인들이 대표를 포기해서 파리로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12월 1월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건 일본 내 국내 신문에, 일본 내 영자신문, 이런 것들이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일 유학생들의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서울주재 미국 영사관도 이렇게 반응해서 보내거든요. 한국에 이 신문을 인동을 해서 지금 조선의 내에서 조선인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요. 그 보고 내용에 배후를 여기서는 또 제한 선교사들 뭐 어떤 선동에 의한 것처럼 이래서 보고를 하는데 아닌가, 선교사들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추측 보도져 있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의 큰 변화 속에서 재미한인들의 활동, 독립운동, 그 아주 미세한 도전이 조금씩 보도가 되면서부터 미국 언론에, 그 다음에 일본 내 언론 통해서, 그리고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쪽에서도 그걸 받아서 국내 조선 내 정세 보고 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어떤 끈과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을 역사적인 증거, 그러니까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28 독립선언이나 3.1운동을 준비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세만 보고만 흐름만 봐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뭐 28 선언을 했다, 3.1운동이 뭐 그냥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재미한인들의 이런 실질적인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국제 여론을 움직일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파리 못 갔잖아요. 파리 못 갔거든요. 이승만, 정한경이가. 왜?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줬습니다. 조선에 있는 일본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일본 국내 문제에 이렇게 미국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발급을 안 해줬고, 또 일본 정부도 미국 정부의 압력을 가해서 비자 발급을 방해했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전하고 외교하고 하는 그 활동이 여기 보면은 파리에 가는 것이 첫 목적이지만
그동안 선전 활동으로 발표한 것만 해도 8년 이래 썩은 가슴을 어마어마치 살려놓았다. 그러니까 1910년 나라 망한 뒤부터 돈 8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말 못하고 엉얼어졌던 것들 이렇게 표출할 수 있었것만 해도 좀 우리가 적지 않은 결실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3.1운동이 뻥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날 때 재미한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3월 9일자 hensun이 전보를 보내서 상하이에 있었거든요. 전보를 보내서 비로소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hensun은 정동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정동환의 목사로서 3.1운동 직전에 상하이로 파견을 가죠. 그래서 3.1운동을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독립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데 주역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재미한인들은 호해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단합을 했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만세를 불러 천지가 진동하였고 기쁨에 개운 눈물을 뿌렸도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3.1운동이. 그러면서 일치된 행동, 그 다음에 선전활동, 그리고 재정공급, 이 책임을 방침을 하고 독립의연금 모금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는 11조 있잖아요. 그 11조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21조를 내자 해서 그게 이제 21내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21조를 내자 해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했죠. 여기 보면은 모금 실적이 나오는데 수입 총액이 한 1년 정도죠. 수입 총액이 1년 정도 88,000입니다. 그동안 1년 수입이 한 8,000달러 정도였거든요. 연 수입이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할 때 많아봤자 한 9,00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거의 0이 하나 더 붙었네요.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열기로 자금 재정 모금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초기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에서 외교활동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이 미주 한인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재미한인은 미국에서의 3.1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에서 3.1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제2의 3.1운동을 미국에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것이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파리로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미국 인사들 만나고 정부를 두드려도 미국 정부가 노하니까 좌절을 했죠. 좌절해가지고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 서재필은 그 전에 그걸 알았죠. 그렇게 파리에 가봤자 우리 도움이 안 된다. 홍보, 선전하는데 좀 주력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3.1운동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왕 못 가는 거 우리도 한번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한번 펼쳐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제1차 한인회의인데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이 주도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서 본거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 미국의 독립선언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리틀 시애틀에서 했습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주요 참석자를 보면은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인 저명 각 종교계, 학계, 언론계 주요 미국인들 참가했고 3일간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한인 대회가 아니고 한인들이 중심이 된 국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인회의라 했습니다. 퍼스트, 얘도 코리안 캉글레스인데 처음 열린다고 그래서 퍼스트 코리안 캉글레스로 이름을 붙인 대회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캉글레스라는 순서지를 만들었죠. 그죠? 4월 14일부터 16일에서. 이건 주로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글은 거의 안 쓰고 영어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만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제대회로 열렸다는 거죠. 그 당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미국 독립기념관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우리 3.1 독립선언서죠. 선언서를 낭독하고 난 뒤에 시가 행진을 마치고 나서 여기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단체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대회는 6개의 계리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여기에 보면은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정부는 가능한 미국의 것을 따른다. 그런데 약 10년간은 정부가 보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이 정진되고 자체 기술과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 업무에 점진적으로 참여시킨다. 이거 보면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10년간은 일종의 약간의 뭔가 독재 같은 그런 정부 수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같은데, 이 기초는 이제 당시 24세에 있던 유일한이 기초위원장이 됐고, 김행구와 조한우라는 사람이 했는데, 기초만 했고 나머지는 서재필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 따듬었죠.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와 민주를 기본하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적인 모델을 했고요. 그리고 1항에 이야기했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2조에 10년간 정부가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민도가 우리 스스로를 다룰 만한 그런 어떤 실력이 못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이 한국인들을 그렇게 똑똑하게 식민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독재 권력을 행수할 게 없다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이걸 받아서 나중에 뭐로 바뀌죠? 신탁 통치 구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면은 신탁 통치가 아닌데 외국이 열강이 이렇게 간섭해서 통치하면 이게 신탁 통치가 되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바로 독립을 줘서 독립된 정부를 주면 혼란이 온다라고 본 거나, 19년대 우리가 한인들이 해방 이후 국가정체도 이렇게 본 거나 사실상 좀 대동소이한 모습이 있습니다.